오늘도 온돌방 건강 편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니어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연구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한 소중한 건강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눌러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통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분명 우리 이웃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지병 없이 지냈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술, 담배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하고 심지어 혈압도 정상 범위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분은 더욱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저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혈관은 조용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아플 때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히기 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혈관 내벽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고 작은 혈전에 의해 혈류가 막히면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뇌경색은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이 남기 쉽습니다. 저 역시 뇌경색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일찍 혈관을 관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간단한 식습관 관리만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경색 예방 식습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의사인 저도 인정하고 실제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과일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1개 혹은 한 줌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뇌혈관과 심혈관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때 음식으로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면 뇌경색, 혈전, 심근경색 같은 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과일 3가지는 블루베리, 석류, 키위입니다. 이미 들어보신 과일도 있을 것이고 아마 생각보다 간단해서 이렇게 쉬운 걸로도 혈관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과일에는 뇌혈류를 개선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 과일들을 선택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 혈관 노화를 늦추는 과일일 것. 둘째,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을 것. 셋째, 시니어가 소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과일일 것. 이 3가지 기준을 가장 잘 만족한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 석류, 키위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시기 쉽도록 하루 섭취량과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듣다 보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먼저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뇌경색 예방 과일 중에서 블루베리가 1순위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들으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블루베리가 왜 뇌혈관을 지키는 과일 1순위로 꼽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좋다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사실 블루베리는 눈 건강보다 뇌와 혈관 건강에 훨씬 강력한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저는 이를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확인해 온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68세 여성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고 약속 시간도 헷갈리고 심지어 어떤 날은 단어가 입에서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뇌 MRI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뇌 혈류가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블루베리를 조금씩 챙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충분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3개월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블루베리만의 효과라 하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뇌혈관 상태가 분명 이전보다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보라색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녹이 슬 듯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산화 과정을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 기능 저하 속도가 늦고 기억력이 더 좋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보다 환자분들의 실제 변화를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체감 변화를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혈액의 약 15%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혈류가 조금만 떨어져도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혈류 개선과 함께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뇌에 기름칠을 해주는 과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단순히 기억력 향상뿐 아니라 뇌경색 예방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과일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좋은 예방에 힘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 한 줌을 추천드립니다. 한 줌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20개에서 2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니어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딜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영양 손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순수 블루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고를 때는 진한 보랏빛일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만약 외출이 어려워 과일 구입이 번거롭다면 냉동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도 괜찮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직후보다 간식으로 드셨을 때 흡수율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도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한 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블루베리를 드시는 목적은 단순히 입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와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투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집에 블루베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챙겨 드셔 보시겠어요? 작지만 놀라운 과일입니다. 꾸준히 드셨을 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과일 석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더욱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습니다. 혈관 건강과 함께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과일입니다. 두 번째 과일 석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류하면 많은 분들이 여성 호르몬에 좋다는 이야기만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석류가 왜 뇌경색과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석류를 추천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류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4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얼굴빛이 전반적으로 칙칙하고 손발이 자주 차며 두통이 잦았습니다. 무엇보다 혈관 탄성이 떨어져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TV에서 석류가 여성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석류즙을 한 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 석류 제품 중에는 당과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분께 석류즙 대신 진짜 석류 과육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이후에 씨까지 씹어 먹는 방법으로 석류를 드셨고 2달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피부 톤이 밝아지고 손발 저림 증상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류가 개선된 결과였습니다. 석류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 엘라그산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오래되면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됩니다. 석류는 이 혈관에 노화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석류 속 폴리페놀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는 것을 막아주고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석류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를 그냥 버리십니다. 하지만 씨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씹어서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청소 효과도 더 좋습니다. 드시기 어렵다면 씨까지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시니어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석류는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석류즙은 당 농도가 높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과육 형태로 드시되 양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를 드실 때는 식후보다 간식 시간에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한 산미가 입맛을 돋우고 기분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우울감 개선에도 석류의 향과 색감이 도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일이지만 마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석류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저는 석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붉은 보석 같은 과일 하나가 혈관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간단한 건강관리법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장을 보러 가시는 날이라면 석류 한두 개 장바구니에 넣어 보시면 어떨까요? 집에 도착해서 껍질을 따서 빨갛고 반짝이는 씨알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을 위한 투자 한 스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일 석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세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혈관 건강을 위해 생각보다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전 위험이 있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키위가 왜 뇌경색 예방 목록에 꼭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 키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그냥 상큼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키위는 혈관 건강 특히 혈압 관리와 혈전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혈압이 높거나 혈전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께 키위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위에도 종류가 있고 효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록 키위와 골드 키위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어떤 키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혈압이 꾸준히 높았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긴 했지만 아침 기상 후 혈압이 150을 넘는 날이 잦았습니다. 또 종종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식습관 중에 한 가지를 추가해 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 초록 키위 한 개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6주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아침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었고 두통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약물과 생활습관 조정이 함께 이루어졌지만 키위가 도움된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키위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 균형을 잡아준 덕분입니다. 초록 키위와 골드 키위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록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변비가 있거나 장 기능이 약한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혈액도 맑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장내 독소가 줄어들면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 혈관을 공격하는 요인도 줄어듭니다. 초록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고기 드신 날 후식으로 초록 키위를 드시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초록 키위는 혈전 생성 억제에 기여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2개씩 4주간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혈소판 응집이 감소하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전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뇌경색 위험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골드 키위는 항산화와 면역력에 강합니다.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 귤이나 레몬보다 높습니다. 노화로 인해 혈관 탄성이 떨어지는 시니어분들께 골드 키위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인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골드 키위는 새콤함보다는 달콤함이 있어 입맛이 떨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 영양이 부족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영양 보충 과일로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떤 키위를 선택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전 위험이 있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초록 키위가 더 적합합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혈소판 응집을 줄이는 데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면역이 약해졌거나 피로감이 심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진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골드 키위가 좋습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덕분에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유리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초록 키위가 상대적으로 당지수가 더 낮아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키위든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1개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 공복이 부담된다면 요거트에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시니어분들은 위가 예민할 수 있어 너무 신맛이 강하다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늘어나 더 좋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깎아 드셔도 영양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것보다 매일 1개씩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키위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일 하나로도 혈압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식탁은 약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꾸준히 챙기기 어렵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일 1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에 키위 한 봉지 넣어두시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이지만 뇌와 혈관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 키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블루베리, 석류, 키위 이 3가지 과일은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 중에서도 시니어 분들께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과일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3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 석류, 키위가 왜 뇌경색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을 드리려 합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무리 없이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들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하면 오래 실천하지 못하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과일을 드실 때 기억하시면 좋은 3가지 섭취 원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과일은 약처럼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세포가 천천히 변하도록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둘째,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즙이나 가공 제품보다는 과육 그대로 드시는 것이 혈당과 영양 흡수 측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셋째, 속이 예민하신 시니어분들은 공복에 과일만 단독 섭취는 피하고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합니다. 이제 언제 드시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키위가 좋습니다. 밤사이 높아진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을 깨워주는 데 도움됩니다. 아침 식사 후 또는 식사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점심에는 블루베리가 좋습니다. 오전에 사용된 뇌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오후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후 간식으로 한 줌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석류를 추천드립니다. 하루 동안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 염증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됩니다. 다만 취침 직전보다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가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하루 음식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 식사 대용이 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한 줌 2025알, 석류는 반 개에서 1개, 키위는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석류를 과육으로 드시되 양을 절반 정도 줄이셔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연령별 하루 루틴 2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0대 추천 루틴입니다. 60대는 아직 활동량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1컵 드신 후 초록 키위 1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 드신 뒤 2시간쯤 지나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석류 반 개 정도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하루 2030분 걷기까지 더하시면 혈관 관리의 기본 골격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7080대 추천 루틴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과 소화력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식사 후 요거트 1컵에 블루베리 1숟가락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키위 반 개에서 1개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석류를 작은 그릇에 조금 덜어서 천천히 드세요. 혹은 석류를 하루 건너 하루 드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루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안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본형입니다. 이어서 상황별로 어떤 과일 조합이 더 좋은지 맞춤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 기억력이 떨어진 분, 변비가 심한 분, 당뇨가 있는 분,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분, 체력이 떨어진 분 각각에게 맞는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의 기본 루틴 위에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 처방이 더해지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조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상황별 맞춤 식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더 필요한 과일과 줄여야 할 과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가지 상황별로 드시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 중에 내 상황과 맞는 부분이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으신 분을 위한 조합입니다.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은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초록 키위 1개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혈관 내벽의 염증을 낮춰주고 혈류순환에 도움됩니다. 저녁에는 석류를 반 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식사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조합을 2주만 실천해 보셔도 혈압 수치가 한 단계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는 분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는 경우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께는 블루베리 비중을 조금 더 높여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침은 평소대로 드시되 점심 식사 후에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 석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기억력 관리가 목적이라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블루베리를 2번 드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1번, 저녁에 요거트와 함께 소량 추가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비가 심한 분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혈관도 건강합니다. 장내 독소가 많으면 염증이 올라가고 이 염증이 혈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비형이신 분들은 초록 키위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물 1컵 드신 후 초록 키위 1개를 드세요. 속이 예민하다면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고 저녁에는 석류를 드시되 씨도 함께 씹어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단 변비 해결을 위해 과일 양을 갑자기 많이 늘리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서서히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일의 선택과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석류즙보다는 과육 형태가 좋고 블루베리와 초록 키위를 중심으로 드시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반 줌, 점심 후 초록 키위 반 개 또는 1개, 저녁에 석류는 4분의 1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혹은 석류는 하루 건너 하루로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소량으로 자주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혈류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숙면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저녁 과일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석류를 반 개 정도 드시고 밤늦게는 과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낮 시간대가 좋습니다. 수면을 돕고 싶다면 키위를 저녁 식사 후에 반 개 정도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수면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되는 성분이 있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심한 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항산화와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석류와 골드 키위가 좋습니다. 아침에는 골드 키위 1개를 드시고 점심에는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는 석류를 반 개 드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보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속이 편안하고 혈당이 출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차 한 잔과 짧은 산책을 더하시면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가지 상황별 맞춤 솔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씩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과일들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 조합과 피해야 할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궁합을 아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블루베리, 석류, 키위의 효능과 상황별 맞춤 솔루션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과일을 어떻게 조합하면 상승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것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고 효과가 더해질 수도, 반대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60대 후반 부부였는데요. 두 분 모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매일 아침마다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섞어 드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아침마다 사과, 바나나, 딸기, 블루베리, 우유, 꿀까지 넣어서 갈아 드셨고, 아내분은 저녁마다 과일만 한 접시 드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당분 섭취가 높아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자꾸 트림이 나고 배가 차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두 분께 과일도 적정량과 궁합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후에는 과일 종류를 줄이고 맞는 시간대에 나누어 드시면서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실천해 보시면 과일이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견과류와 잘 어울립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만나 혈관 내벽 보호 효과가 올라갑니다. 아침이나 점심 사이 간식으로 드시면 뇌 에너지 보충에도 좋습니다. 석류는 요거트와 잘 맞습니다. 산미가 있는 석류에 요거트가 더해지면 장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특히 저녁에 과식을 하셨다면 디저트 대신 석류와 요거트를 소량 드셔보세요. 키위는 바나나와 궁합이 좋습니다. 바나나 속의 마그네슘과 키위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해 혈압 조절과 근육 이완에 도움됩니다. 운동 전이나 후에 드시면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궁합은 시금치 샐러드와 블루베리입니다. 시금치의 엽산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 뇌혈류 개선에 좋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석류와 양배추도 좋은 조합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해주고 석류의 산 성분으로부터 위를 부드럽게 감싸줘서 속이 예민한 분께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삶은 달걀과도 잘 맞습니다. 달걀의 단백질 소화를 키위 속 효소가 도와주기 때문에 시니어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이제 함께 드시면 피하셔야 할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석류는 당이 다소 있기 때문에 꿀이나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를 드실 때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산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 우유보다는 물 혹은 식물성 요거트가 더 좋습니다. 셋째, 키위는 산도가 있기 때문에 우유와 바로 섞으면 우유가 응고되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 수치가 올라가고 잠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과일은 2가지 정도만 조합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가지 이상 섞으면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과일을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상온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너무 단단한 과일은 잘게 잘라 드시고 껍질째 드실 수 있는 키위는 처음에는 조금씩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뇌경색을 예방하는 3가지 과일과 올바른 섭취법, 상황별 맞춤 솔루션, 그리고 연령별 루틴까지 차근차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정보가 한꺼번에 흘러가 걱정되셨다면 마음 편히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5가지만 정리해서 들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뇌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블루베리는 뇌를 깨우는 과일입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씹어서 드시고 낮 시간에 드시면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석류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과일입니다. 저녁에 반 개 정도 드시면 하루 동안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혈관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셋째, 키위는 혈압과 순환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일입니다. 아침 또는 점심 후에 한 개 드시면 좋습니다. 7080대는 식후 소량으로 나누어 드세요. 넷째, 과일은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실 때 효과가 납니다. 다섯째,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건강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나요? 내가 과연 저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정보라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단 한 번, 단 한 개의 과일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만 더가 중요합니다. 라디오 사연을 보내주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방송에서 알려주신 것들 중 단 한 가지, 블루베리 한 줌만 실천해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엔 키위도 추가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석류도 먹게 됐어요. 어느 날 보니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 한 문장이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 순간 내 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건강은 당신 곁으로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것, 저는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 중 이 시간을 제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온돌방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따뜻하게 불을 지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 한 분에게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혈관을,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온돌방 건강편지의 온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온돌방 건강편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과 몸이 편안히 쉬어가길 바랍니다. 따뜻한 온기 가득한 밤 되세요. 다음 편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